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20대 여성은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잘못된 선택들로 자신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억력 감퇴, 손발 저림, 끊임없는 어지럼증. 병원에서도 원인불명이라는 무서운 진단만 들려왔고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빛이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의 의료 기술과 발효식품에 관한 이야기.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낯선 나라, 익숙하지 않은 언어. 모든 게 낯설지만 목숨을 걸고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환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끝난 정밀 검사,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한 맞춤 식단, 그리고 의료진들의 따뜻한 위로와 확신. 그곳에서 그녀는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나를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써준 곳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치료 경험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저는 레이첼입니다.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자라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29살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제 평범한 삶은 몇 년 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스스로를 혹독하게 몰아붙였던 이유는 날씬해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죠. 제 목표는 단 하나, 체중 감량이었어요. 그렇게 매일 자몽 한 조각과 물 몇 잔으로 버티며 체중계의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제 몸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음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어지럼증,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곤 했어요.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양 결핍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면역계도 약해져 있고 신경계 손상도 진행 중이에요.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날, 저는 한참 동안 차에 앉아 울었습니다. 원인불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해온 극단적 다이어트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의사들은 식습관을 개선하라고 권했지만 이미 제 몸은 음식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무엇을 먹어도 속이 메스껍고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죠. 저는 점점 더 고립되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의 발효식품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발효식품이 신체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었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가 많다는 내용이었죠. 김치, 된장, 나물과 같은 음식들이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해준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제 마음속에 작지만 강렬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치, K-팝, 전자제품 정도가 떠오르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제가 가진 돈 대부분을 털어 비행기 표를 사고 인터넷에서 찾은 서울의 한 병원과 퇴원 후 머물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마지막 희망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믿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인상 깊은 첫 인상은 병원에서도 이어졌어요. 영어로 잘 훈련된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이하며 모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형 로비와 깔끔한 환경은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식습관과 증상을 묻는 데에만 30분이 걸렸지만 그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후 체계적으로 치료와 회복을 도울 겁니다. 의사의 차분한 말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검사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검사에도 몇 주가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안에 주요 검사가 모두 완료되었어요. MRI, CT, 혈액 검사, 심지어 소화 기능을 살피기 위한 정밀 검사까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와 영양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영양사는 제게 한식 기반의 특별한 식단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드실 음식들은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날 점심,
저는 병원의 환자식으로 제공된 잡곡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정말 치료에 도움될까? 라는 의문이었지만 의외로 제 속은 편안했고 입덧처럼 느껴졌던 거부감이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주는 체계적인 검사와 초기 치료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는 제 상태를 점검하며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좋습니다. 앞으로 식단과 치료를 조정하며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도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 측은 제가 머무는 동안 식단 조정과 생활습관 변화를 권장했어요. 담당 영양사는 발효와 자연의 조화를 통해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위한 식단을 설계해 주었습니다. 된장, 김치, 나물, 그리고 적당히 조리된 생선 요리는 제가 매일 접하게 되는 메뉴였어요. 처음에는 미국식 식단과 너무 다른 한식이 낯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한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에 담긴 건강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왜 이 음식이 필요한가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한식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제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병원에서의 치료가 점차 안정권에 접어들 무렵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니 병원 바깥에서도 지금 드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이어가 보세요. 이제 병원 근처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본격적인 회복과 재활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숙소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작은 주방까지 갖추고 있어 제가 직접 식사를 준비해 볼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국적인 환경에 조금 낯설었지만 그 낯섦조차도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저녁, 마트에 들렀습니다. 예상보다 다양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김치와 된장처럼 익숙해진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도와주며 조리법과 보관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첫 번째 한식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초보자용 된장찌개 레시피를 보며 야채를 다듬고 된장을 풀며 작은 냄비 위에서 익어가는 향을 맡았어요. 서툴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성공적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패스트푸드의 무거움 대신 가벼우면서도 속이 든든한 느낌이 몸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권유받은 대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국의 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운동하고 담소를 나누며 삶을 즐기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아침 운동을 하는 저를 보더니 친근하게 다가와 몇 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그 친절함이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저는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걸을 때 숨이 덜 차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전에는 매일 약에 의존하며 하루를 버텼지만 이제는 음식과 생활 습관 자체가 제 몸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한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추천받은 한식 요리 강좌에 등록했는데 외국인을 위한 초급 코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배우기 수월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만난 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날 저는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종 나물을 데치고 고추장 소스를 얹은 뒤 조심스럽게 밥을 비비니 알록달록한 색감이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대로라면 회복이 더 빨라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작지만 강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숙소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히자 병원에서는 저에게 생활 속에서의 재활을 권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천해 주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근처의 전통시장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활기와 소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음식 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떡볶이라는 음식을 파는 작은 포장마차에 발이 멈췄습니다. 아가씨, 이거 먹어봐요. 맵지만 맛있을 거예요. 상인 아주머니가 영어는 서툴렀지만 친절한 미소와 몸짓으로 음식을 권해주었습니다. 조그만 컵에 담긴 떡볶이를 먹어보니 맵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한 입, 두 입,
어느새 저는 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 외국인이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말을 걸어오자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틈날 때마다 시장을 방문하며 새로운 음식을 경험했어요. 호떡, 빈대떡, 순대 같은 음식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각 음식이 가진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같이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따뜻함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복 체험을 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담은 작품 같았어요. 한복 대여소에서 안내를 받으며 고운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을 때 느껴진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이 한복을 입고 인근의 전통 마을을 방문했는데 한옥과 돌담길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그림 같았어요. 함께 간 가이드가 한국의 전통 가옥과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과거부터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했습니다. 창문과 문을 열어 바람을 맞이하고 마당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삶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하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사람들이 가진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서로의 물건을 홍보해주고 차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주의에 익숙했던 저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이 제 건강을 회복하는 장소를 넘어 제 삶의 관점을 바꿔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은 제게 치료 이상의 것을 선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유난히도 맑고 상쾌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도시의 분주한 풍경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낯섦과 두려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추억과 고마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제 건강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 됩니다. 정말 대단한 회복력이에요. 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를 회복시켜 주었고 한국 사람들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서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시도해 볼 계획이고 매일 아침 10분 정도는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공동체와의 연결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웃과 더 자주 소통하고 작은 친절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출발하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친 뒤 한국에서의 마지막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병원에서 받은 건강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얻은 기적 같은 경험의 증명이었어요.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 고민하는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느꼈던 그 진심, 어린 경험들을 단순히 제 안에만 간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일 것 같았어요. 그 계기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열린 작은 문화 행사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요리법과 건강식을 주제로 미니 세션을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참석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상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발표 후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발효 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된장찌개 같은 건 어떻게 만들죠? 어렵지 않나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음식 뒤에 숨겨진 철학,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유대감을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는 요리 강좌를 넘어 한국에서 제가 배운 삶의 방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 이후로 저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채널의 이름은 K푸드, K라이프로 정했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과 한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솔직히 부끄럽고 걱정스러웠어요. 이걸 누가 보겠어?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업로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더니 영상 댓글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도 한번 한식을 배워보고 싶어요. 맛있는 게 건강에도 좋다니 저도 도전해봐야겠어요. 그 후로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며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볶음밥 같은 요리법을 소개했어요. 영상마다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을 더해 사람들에게 한국이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곳임을 알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소개한 한식 요리를 보고 따라했다는 한 가족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건강에도 좋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배운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후에는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음식을 주제로 지역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수 있겠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이 또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에서 한국의 발효 음식이 가진 건강상의 이점과 그 뒤에 담긴 전통 문화를 소개했죠. 방송이 나간 뒤 동네 마트에서는 갑자기 고추장과 된장이 빠르게 매진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며 알게 된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었어요. 한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넘어 이제는 제가 세상에 나눌 차례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제 일상 속에서 그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삶을 새롭게 정의해준 특별한 장소였어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작은 유튜브 채널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배운 그 가치가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